몰라, 이게 그냥 늦어. 맨날 늦어. 안타까운 친구. 맨날 늦어요. 뭐야? 안 늦었잖아. 이 시간에 오면 안 늦은 건데? 아니, 나가는 친구였네. 까비 아깝어. 이제 유튜브에 박제하는 거죠. 맨날 지각하고. 난 화가 날 수밖에 없어, 이러면. 일단 가보면은 첫 번째로 중학교에서 배우는 것부터 갈게요. 일단은 V부터 갑시다. 이 개념부터 합시다. 이건 뭐죠? 속력이죠. 속력입니다. 속력은 뭐 이미 알다시피 시간분의 거리로 기술을 하죠. 유명한 기술이에요. 이게 뭐 어려운 개념은 아니고 그냥 얼마나 빨리 갔냐 이런 기술입니다. 단위가 뭐죠? 네. 미터, 세크, 지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A입니다. 가속도죠. 얘는 정의가 뭔지 알아 혹시? 델타 T분의 델타 V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나중 시간 빼기 처음 시간 분의 나중 속력 빼기 처음 속력을 의미해요. 얘는 단위가 뭐예요? 미터 퍼 세크 제곱으로 기술을 해요. 이미 중학교 때 배웠으니까 그냥 간단하게만 하고 넘어가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힘이에요. F. 얘는 어떻게 기술하니? F는 MA. 그쵸, F는 MA로 기술을 많이 하죠. 단위는 얘 단위랑 얘 단위를 합하면 되거든. 이게 너무 길잖아. 이게 너무 기니까 뭐로 바꿨어? 그렇죠, 뉴턴으로 바꿨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얘네들을 좀 연결을 지어볼게요. 얘로 얘를 정의하고 얘로 얘를 정의하잖아, 그치? 서로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그럼 반대로 얘로 얘를 설명할 수 있고 얘를 얘로 설명할 수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쵸? 힘을 가했어요. 어떤 물체한테 힘을 가했다는 거는 가속도를 만들었다는 의미와 같고, 가속도를 가했다는 거는 속력이 변했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이해해도 돼요. 얘네 셋은 같이 가는 거야. 함께 가는 개념이지 따로 가는 개념은 아니에요. 여기까지 됐으면 우리가 이제 네 번째로 해야 될 게 뭐냐면은 중력을 다룰 거예요. 힘의 일종이에요. 힘의 일종이고 얘도 F는 MA로 기술할 수 있어요. 중력이라는 거는 우리가 옛날에 단순하게 중학교에서 배웠을 때는 어떻게 배웠냐면 이렇게 배웠어요. F 중력은 9.8 곱하기 질량이다 이렇게 배웠어요. 그냥 단순하게. 그리고 단위 뭐야? 힘이잖아. 일전으로 하면 되지. 여기까지는 쉬워요. 그리고 이제 그것도 배우지. 방향은 어디로 간다? 지면이 있으면 방향은, 중력의 방향은, 그죠, 요 아래로 가죠. 힘이 이렇게 되죠. 시각쟁이 드디어 도착. 너 또 늦었지. 너 촬영 중이야. 촬영 중이라 지금 다 생중계됐어. 늦은 거 지금 다 생중계됐어. F 중력은 수직으로 납니다. 수직이죠. 그리고 지구상 기준으로 봤을 때는 물체가 어디 있건 간에 어디로 향해요? 지구 중심 방향으로 향하죠. 여기를 향하죠. 그러니까 방향은 이래요. 방향은 이렇고 크기도 이렇게 재요. 근데 이거를 조금 그럴싸하게 바꿔볼게요. 이거를 이제 뉴턴 아저씨가 어떻게 해석했는지에 대한 내용을 다룰게요. 잘 봐봐. 중력은 어떤 개념과 많이 연계가 되냐면 만유인력이라는 개념과 매우 연관이 되어 있어요. 모든 질량을 가진 물체는 끌어당긴다라는 의미예요. 자, 예를 들어서 여기에 질량을 가진 물체 A가 있다고 해볼게. 여기에도 질량을 가진 물체 B가 있다고 해볼게. 얘네들은 공통점이 하나 있어. 질량을 가졌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서로 끌어당겨요. 과학자들이 관찰한 결과 A가 B를 끌어당기는 힘과 B가 A를 끌어당기는 힘은 방향만 반대고 그 크기는 같았다. 완벽히 똑같았어요. 자, 그러면 이거를 B가 A를 끌어당기려 해서 BA라고 할게. 그리고 이거를 A가 B를 끌어당긴 힘이라 해서 AB라고 할게. 이 둘이 어떻다고? 같다고. 서로 끌어당기고 있어. 여기까지 괜찮니? 이게 두 개 같으니까 그냥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내려서 풀면 되잖아, 그치? 힘의 크기를 한번 측정해봤어. 한번 측정을 해봤더니 공식이 하나 나왔어. 공식이 나왔는데 어떻게 나왔냐면은 이런 공식이 나왔는데 너무 무서워하지 마요. 이 공식은 좀 익숙해질 거예요. 공식을 쓱 보니까 반지름. 그러니까 둘의 거리죠. 둘의 거리가 멀어질수록 약해지는구나, 제곱에 약해지는구나, 요거 알 수 있고, 질량이 클수록 커진다는 것도 알 수 있죠. 얘의 질량이 크거나 얘의 질량이 커지면 커진다는 걸 알 수 있고, 얘는 중력 상수예요. 정해져 있는 숫자가 있어요. 비율을 좀 다른 걸로 해보면 이거를 지구라고 해보자. 이걸 나라고 해볼게. 지구라고 해보고 B를 나라고 해볼게. 그러면 얘가 지구가 되고 이게 나가 되잖아. 그냥 지구도 질량을 가진 물체고 나도 질량을 가진 물체잖아. 그걸 끌어당길 거 아니야. 저 의미는 이렇게 해석되는 거 아니야? 지구가 나를 끌어당기는 힘은
나가 지구를 끌어당기는 힘과 같다로 해석할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잖아, 수학적으로. 그죠? 근데 지구는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왜냐면 너무 무거워서 지구는 움직이지 않아요. 그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우리가 바라볼 거는 내가 지구를 끌어당긴 힘이 아니라 지구가 나를 끌어당긴 힘이 중요합니다. 이게 뭐예요?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중력이에요. 이게 중력이에요. 이게 만류 인력상 지구가 나를 끌어당기는 힘을 중력이라고 우리가 편의상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게 중력이에요. 여기까지 괜찮니? 자, 근데 봐봐. 이렇게 봐보자. 여기 영역, 파란색 영역이랑 파란색 아닌 영역으로 나눠볼게. 자, 그러면 파란색인 영역은 다 정해져 있어, 숫자들이 정해져 있어. 왜 숫자들이 정해진지 설명해 줄게. 상수지. 변하는 숫자야? 아니야, 정해져 있는 숫자야. 지구 질량은 안 변해요. 너무 커서 변하지도 않아요. 그나마 변할 것 같은 건 얘거든. 근데 이게 왜 의미가 없냐면, 지구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다고 해보면 이게 지구의 일부야. 대기가 거의 얇거든요, 사실은. 이게 대기예요. 이게 대기인데 우리는 이 밖으로 거의 못 나가잖아. 근데 얘네들의 길이를 잴 때 어떻게 재냐면 여기를 기준으로 재요. 중앙을 기준으로 잰다고. 그러면 지구에도 중앙이 있을 거 아니야, 저 멀리. 그러면 솔직히 말하자, 여기가 중앙이라 치자. 그래다 치자. 이렇게 반지름이 있다 치자. 그러면 이 거리나 뭐가 달라? 거의 차이가 없어요. 유의미한 차이가 없어. 에베레스트 산 올라가봤자 0.01% 변화가 그런다거든. 정확한 수치는 알아봐야 되겠지만 그렇게 큰 차이가 없대. 큰 차이가 없어서 얘도 고정값이야, 사실상. 의미가 없어. 그거를 다 계산을 해봤더니 몇으로 나온 거야? 9.8로 나왔던 거야. 그래서 파란색 영역이 그냥 9.8로 나왔고, 질량 m 나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그 공식이 나왔던 거예요. 이런 공식이 나왔다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렇게 어려운 거 없죠. 저희는 지금부터 중력이 9.8 곱하기 나라는 식을 해석할 거야. 중력 가속도 해석. 소위 말하는 자유낙하 해석이죠. 자유낙하를 해석할 건데, 중력은 9.8 곱하기 질량. 이 말을 해석해 보자면 중력에 있는 모든 물체의 가속도는 몇으로 고정돼요? 9.8로 고정돼요. 숫자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잖아. 그 말은 즉 쇠공과 깃털이 있을 때 쟤네 질량은 관계없잖아. 무조건 9.8이라며, 그치? 그러면 높이가 있으면 뭐 여기로 떨어진다고 해보자. 높이가 있으면 얘네 둘은 같이 떨어져요, 따로 떨어져요? 같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동시에 도달할 수밖에 없어요. 자유낙하란 처음에 속력을 0으로 하는 게 기준이죠. 그러면 그거를 기준으로 그래프를 그려보자면은 하나로 나와요. 둘이 겹쳐가지고. 그러니까 깃털도 이 그래프가 나오고 쇠공도 이 그래프가 나와요. 둘 다 겹쳐요. 그래프가 겹쳐요. 이거 속력이다. VT 그래프다. 1초에는 9.8, 2초에는 6 나오면서 속력이 1초마다 몇씩 변해? 0에서 1초 넘어갈 때 플러스 몇 됐어? 플러스 9.8 됐고 1에서 2초 될 때도 플러스 9.8 됐지. 그러니까 이게 똑같으니까 행동을 똑같이 하는 거야, 그냥. 그래프가 겹치니까 행동을 똑같이 할 수밖에 없죠. 여기까지 괜찮아? 그래서 얘들은 동시도 다르요. 근데 이게 가능한 이유가 공기 저항이 없기 때문이야. 자, 여기서 전제는 뭐냐? 공기 저항이 없을 때야. 공기 저항이 없을 때 이게 가능해. 이해가 되세요? 공기 저항이 없을 때 이게 가능해. 자, 하나만 더 할게. 자, 세 번째. 등속 운동 해석. 등속 직선 운동이라는 표현이 맞는데 등속 운동이라 뒤에서 계속 언급될 겁니다. 제가 대신 사과드리죠. 참고로 등속 직선 운동은 속도가 일정한 운동으로 속력과 운동 방향이 모두 일정한 운동입니다. 속력이 일정한 운동이죠. 가속도가 몇이죠? 0이죠. A가 0이에요. 요거는 A가 0이라는 뜻이에요. F도 몇이야? 0이죠. 그러니까 등속 운동의 정의는 힘이 작용을 해야 안 해. 안 했단 뜻이야. 여기까지 괜찮아? 등속 운동 힘이 작용 안 했단 뜻이야. 힘이 작용했어도 알짜임 또는 합력이 0이면 등속 운동 가능? 그리고 등속 운동은 속력이 일정하니까 사진 찍으면 일정하게 나와요. 그것까지는 안 할게. 여기까지 괜찮니? 자, 그러면 이거를 기반으로 뭐를 해석할 거냐면 그거 해석할 거야. 포물선 수평 방향으로 던진 물체 운동 해석할 건데, 수평 블라블라블라 운동을 해석할 거야. 이름 이상하게 여기서 그냥 포물선 반포물선 운동을 하면 안 돼? 그냥 귀찮은데. 수평 방향으로 던진 물체의 운동이야. 난 쓰기 귀찮아. 자, 갈게. 이거 기술하려고 사실상 그 앞에 두 개를 배우는 거예요. 물체 하나를 이렇게 있어요. 얘를 최초 속력을 V로 잡고 던져요. 이쪽으로 던져요. V를 잡고 던지면
당연히 날아가거든. 날아갈 건데 어떻게 날아가냐면 이렇게 날아갑니다. 그러니까 포물선을 반포물선을 그리면서 내려가요. 여기로 떨어질 건데 문제가 있어. 그래프를 수직으로도 관찰을 해보고 수평으로도 관찰을 해봤거든. 그랬더니 어떻게 나오냐면은 수직 운동은 4개만 그릴게. 이게 다 똑같았어요. 이 간격이 다 똑같았어. 완벽히 똑같았어. 이거는 무슨 운동이에요? 등속 운동이죠. 네, 이건 등속 운동이에요. 근데 이제 수직으로 봤더니 4개만 그리자면은 이게 점점 거리가 어떻게 돼? 네, 멀어지죠. 이게 등가속도 운동을 한 거죠. 근데 이때의 가속도가 몇이었냐면은 9.8이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얘가 공중에 뜬 순간 요 순간에는 힘이 작용이 딱 하나밖에 안 해. 중력만 작용해요. 그러니까 수평 방향으로는 작용한 힘이 없니? 아예 없죠. 수평 방향으로는 힘 작용하는 게 하나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여기는 F가 0이라서 A고 0이 되고 그러면서 등속운동이 된 거예요. 근데 여기는 중력이 작용하잖아. 근데 중력 가속도는 9.8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9.8로 작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얘가 여기에 떨어지건 여기에 떨어지건 여기에 떨어지건 1번 케이스, 2번 케이스, 3번 케이스 모두 시간은 똑같아요. 낙하탄신 시간은 똑같아요. 여기로 도달하는 시간은 똑같다고. 그잖아요. 9.8이 똑같으니까. 그래프 똑같이 나올 거고. 근데 뭐만 다르냐면 얘만 다르잖아. 얘네 셋의 1번, 2번, 3번의 차이는 뭐냐면 처음 V예요. 맨 처음에 던지는 속력이 그냥 달랐던 거야. 시간은 똑같은데 가는 거리가 멀어진 거야. 그냥 빠르니까 빠른 놈이 더 빨리 멀리 가겠지. 그래서 V1이랑 V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죠. V3이 제일 멀리 갈 수 있었던 거죠. 이게 이제 수평으로 던진 운동의 해석이에요. 그냥 이게 다예요.